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최근 홍해에서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터키로 향하던 피랍된 선반에 포스코의 철강 수만 톤이 탑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파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물류 항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14일 홍해를 지나 아데만에 진입하기 직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불가리아 벌크선 MV 루에노가 납치됐는데요. 그런데 이 선적의 대부분의 물품이 포스코의 강철 코일 4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MV 루에노는 지난 13일 한국을 출발해 터키 겜리캉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지 파이프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에 철강을 납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선박은 납포되어서 소말리아 중부 해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당국과 관계 기업들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이런 선박 피랍이 일어난 건지, 또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지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홍해와 관련한 소식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14일에 홍해 쪽에서 피랍된 선박이 있거든요. 화물선인데 이쪽에 선적된 물품 대부분이 포스코의 강철 코일 4만 톤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박은 포스코의 튀르키예 쪽 고객향 철강이었으니까요. 튀르키예로 가는 그런 선박이었는데 피랍이 됐고요. 여기에는 해적이라고 나오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인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거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선박이 납포되면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홍해는 다들 잘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바다가 홍해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름은 홍해, 한자로는 홍해고요.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빨간 바다는 아니에요. 일반 바다랑 똑같은 색입니다. 대항해 시대 같은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는 이쪽에 운하가 없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출발하고 아시아나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희망봉을 경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지중해 쪽에서 내린 다음에 이쪽을 육로로 이동을 해갖고 홍해 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움직이든가요. 그런데 1869년에 이쪽에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이 길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로로 떠오르게 됐고요.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곳은 이곳입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라는 곳인데요. 수에즈 운하 쪽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이쪽을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자료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내려오면요.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920만 배럴의 석유가 이쪽을 지났다고 해요. 이게 전 세계 수요의 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LNG도 오가고요.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상품 무역량의 12%가 지나는 해상교통의 묘지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조금 전에 지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 전에 에버기븐호가 여기에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곳 통행이 완전히 막히면서 물류가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후티 반군이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나마 조심조심하던 애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머스크도 이쪽으로 가는 거를 포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킬 다국적군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중동 쪽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금 국제유가들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간밤에 뉴욕에서 WTI는 이만큼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공격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는 분위기예요. 이 금액은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리스크를 꼽자면은 이렇게 국제유가보다는 운임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삼성선물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홍해를 지나지 않고도
말고도 물량을 옮길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희망봉을 지나면 되죠. 모든 물량을 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희망봉으로 가게 된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6,500km가량의 거리가 추가가 되고요, 7, 9일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요. 실제로 아시아에서 북유럽 쪽 이렇게 왕복을 할 때 이 가격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최대 100만 달러 정도 연료비가 더 든다는 지금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운반 길이 늘어났죠. 운반 시간 늘어났죠. 당연히 운반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해 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운임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건 조금 지난 리포트긴 한데 한 주 만에 해상 운임료가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임이 오른다는 것은 최근 고전하고 있는 해운 업계에는 어쩌면 단기적인 호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 보험료 같은 게 오르는 그런 비용의 증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운업을 제외한다면 교육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좋은 소식일 수가 없죠. 당장 비용이 커지게 되니까 원자재를 포함한 모든 상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서야 잡히나 싶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 이 말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홍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요, 그래도 경제에 상당한 변수가 생긴 셈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확인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